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기비스가 쏟아낸 폭우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모아두었던 방사성 오염물질 자루가 텅 빈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자루 속 오염물질은 주변 하천으로 모두 방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환경당국의 발언이 아주 가관입니다. 흘러간 건 사실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 방사성 오염물질은 하천을 따라서 태평양 바다까지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영향이 미비할까요? 전 세계의 바다가 방사능 오염물질로 오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일본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허술한지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교토통신은 폐기물과 관련해 긴급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하기비스로 인해 19개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유출되었고 그중 17개를 회수했는데 10개의 자루에서 내용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자루 속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흙 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심각하죠? 일본 당국이 19개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환경을 총책임지는 환경상은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그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로 유명한 극우 정치인이죠. 고이즈미 환경상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수된 폐기물을 보니까 용기가 파손돼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이 발언은 내용물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뱉은 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의견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환경당국은 현재까지도 이번 유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하천 일부 지역의 방사선 양을 조사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물의 유속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빠른 강물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이미 태평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더욱 의심하는 것은 일본이 일부러 자루를 하천 인근에 두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 이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도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 산케이 신문은 후쿠시마현에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공장의 맹독성 물질 사이안화 나트륨이 유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안화 나트륨은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산에 의해 분해되어 독성이 있는 사이안화수소, 즉 청산가리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사이안화 나트륨은 입에 들어가거나 가스를 마시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몇 초 만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모르쇠입니다. 일본의 민폐와 만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번 재난을 제대로 복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산업 역시 태풍의 여파로 인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소식은 초강력 태풍에 방사능 폐기물을 유출해버린 충격적인 일본의 민낯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일본 열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제방과 둑이 붕괴되고 강물이 범람하면서 마을은 침수되었고 주민들은 고립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해 지역의 수십만 가구가 정전 및 단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칸센 고속철도 차량이 침수되는 등 전례 없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복구 작업에 전력을 쏟고 있으나 하기비스에 따른 피해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 가까운 후쿠시마현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재염 작업으로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임시 보관소 인근 하천으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보관소에 있던 폐기물 자루가 수로를 타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후루미치가와로 흘러들어간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하천 일대를 수색해 10개의 방사성 폐기물 자루를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임시 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2667개의 폐기물 자루 중 몇 개가 유실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회수한 자루에서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나 몇 개가 유실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폐기물이 유출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9월 동일본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자루 439개가 하천으로 유출된 적이 있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전 폐기물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했는데요.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기 전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한 경계할 것을 주의한 바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들판 위에 그대로 쌓아놓았습니다. 필자는 이번 방사성 폐기물의 유실은 그들의 관리 소홀함과 특히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을 들판에 그대로 보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풍의 여파로 다수의 공장과 상업시설이 침수되었고 일부는 생산을 중단하면서 언제 생산을 재개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산업 생산 전반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한 대에 몇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 자동차 업계는 현재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관광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일본 관광산업은 단풍철을 앞두고 또다시 악재가 생겼는데요.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폐쇄되었고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으며 이와 더불어 유명 관광지들은 숙박시설 예약 취소가 많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하기비스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게다가 산업과 경제 부분에서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일본의 태풍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센셜TV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수소의 수출 규모 및 판매 국가에 대한 수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불화수소를 수출한 금액이 월 평균 약 100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약 3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팔지 않아도 다른 외국에 판매하면 된다던 일본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5채널 반응입니다. 반응 보시겠습니다. 비보, 일본 불화수소 수출 기업 폭망. 그동안 일본산 불화수소 95%를 한국에 사갔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제는 한국밖에 안 사갔었던 듯. 셀프 경제 제재인가? 일본이 너무 멍청했어. 심각하네. 아베 어쩔 거야?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잘도 세게 나갔었네. 한국이 밀수출하던 국가 상대로 영업하면 되잖아. 그게 어딘데? 만약 그런 국가가 있었다 쳐도 한국이 대신 수출하겠지. 즉 일본 불화수소 점유율마저 전부 한국에게 뺏길 거야. 테러 지원이 걱정된다 어쩐다 해놓곤 너무 궁색한 소리잖아. 그럴 거면 뭐하러 수출 금지했냐? 그럼 일본이 테러 지원국이 되는 거네. 애초부터 한국이 밀수출한다는 것 자체가 아베 자민 넷서포터들의 가짜뉴스잖아. 한국이 제출한 리스트는 조사를 했다는 리스트라 되려 밀수출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넷 우익들은 이걸로 윈윈이라던데. 참고로 일본의 윈은 넷 우익들의 기쁨. 한국으로 수출하던 기업들 근황은 어때? 전혀 얘기가 안 들리는데. 한국에 수출하다니 반사회적 기업이잖아.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아베랑 내도익들이 피해 보상해라. 내 누이들 말에 따르자면 한국은 물론 중국과 단교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잖아. 증거 풀어 그럼.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한국에 일본제 재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은 가속화되겠지. 다음엔 어떤 것이 제재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을 테니 말이야. 정치와 경제는 별도라는 명분이 없어져 버렸으니 남은 길은 자국 생산뿐이잖아. 중국과 한국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본제를 신용하지 않을 거야. 수입 제한이 아니라 수출 제한이라니 정말 멍청한 정부야. 장학 정책인가? 아베 막부의 세국 정책. 미국이나 중국에게 기업체로 매각돼서 막을 내리겠지. 애국을 위해서라면 산업 한두 개 정도 망가뜨리는 것쯤이야. 내가 그래서 수출 규제는 자국 생산자 타격밖에 안 되는 거라고 처음부터 말했잖아. 지금 일본에 제대로 된 반도체 생산 거점도 없는데 말이야. 아베상의 경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 일본 정부가 사줘라. 미국 옥수수처럼. 넷위. 일본만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 오케이. 넷 우익들에게 답을 들어보고 싶은데. 대체 한국이 망하는 건 언제래? 뼈를 내주고 살을 뺀다. 결정 당시에는 어차피 한국에 대한 수출만 없어지는 거니 고수준 일본 불화수소를 다른 국가들에게 많이 팔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한국 수출에만 기댄 경영이었던 건가? 혹시 수출 제한 지시를 낸 정치가들도 나와 같은 인식이었던 건가? 그럼 결국 일본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결말이라는 거야. 아니, 한국에게 의존한 시점에서 미래가 없었던 거라고. 불화수소만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치들도 거의 한국 의존이잖아. 한국은 순차적으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조달하는 걸로 바꿀 테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폭망 결산이 볼만하겠구나. 국책으로 규제한 거니 물론 아베상이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주실 테죠? 내 누익들이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에서 눈치를 챘어야지. 높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운반이 꽤 어렵다네. 그러니 이젠 사갈 곳도 없을 텐데 미래가 없겠구나. 정말 대체 불가능한 고품질이었던 거기네? 셀프 경제 제재 대성공! 일본은 수출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했어. 한국은 결국 일본과의 불화수소 전쟁에서 져서 자국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꼴이 돼버렸지. 이건 완전한 일본의 승리. 아베 총리의 실력은 진짜 배기. 그냥 하청이었던 거잖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망하게 할 의도였는데 일본 소재 산업을 하나 망쳐버린 거네. 크크. 넷 우익들 처음에 신나서 막 댓글 달더니 한국이 국산화했다는 뉴스 이후론 모른 척. 경제산업성 당국.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좀 더 임팩트 있는 것을 준비 중.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크크크크크. 내 누이 먹어송원. 이제 어쩔 거야. 이래서야 마치 일본이 멍청한 짓 한 것 같잖아. 한국 이외에 누가 사줄 거라니. 그건 마치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를 또 사는 누군가와 마찬가지잖아. 미디어를 통해 일본만이 일본 스고이 라고 세뇌시켜온 정치가들이 어느새인가 자기들마저 세뇌당해버린 결과겠지. 아니 수주처가 발주처에 잘난 척 꼴값 떨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만 생각해봤어도 알 법한 것을. 판매처를 한 곳으로 집중시킨 기업이 바보지. 일본 기업은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저래서야. 오늘 반응은 일본의 정상적인 네티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엄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들과 중요한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들을 제외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빼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겁니다.
이번 반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